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9일 일요일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부터 한 주일 동안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3% 하락했고 S&P 500 지수 0.29%, 다우존스 0.5%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부분을 이제 장중 내내 좀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은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20만 9천 개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개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2월 이후에 2년 반 만에 월 평균 일자리 증가 폭이 좀 가장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 과열에 대한 좀 우려에 대해서는 좀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게 연준의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사실상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92%대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7월에 0.25% 정도 충분히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한 주일 동안에는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써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FOMC는 25일과 26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부분과 함께 이번 주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6월 물가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6월 물가지표들의 향방에 또 상당히 좀 촉각을 세워봐야 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은행주들의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 좀 촉각을 세워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하반기 처음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13일에 열려요. 그래서 금리 결정은 아무래도 4연속 동결을 이어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미국도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금리의 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또 국내적으로 지난주에 약간의 또 신용 리스크나 이런 것도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요번에는 좀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가 갑자기 지난주에 좀 나타났고요. 또 역전세난 등의 이런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불안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굳이 인상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요번 금통위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할 것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뚜렷하게 이슈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서 언급드렸던 미국의 물가,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고요.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수치였지만,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는 상당히 좀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2,818억 정도였는데 6천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2배 이상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전반적으로 이제 주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런 걸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하락에 대한 원인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컨센서스는 상회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휴대폰도 새롭게 이제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이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었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서서히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LG전자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실적 좋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와 관련된 뭐 철강이라던가 뭐 건설기계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실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뭐 야외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요일날 오후 일요일날 저녁 때 차분하게 좀 내 보유 종목들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또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을 관심 있게 지켜볼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물론 뭐 운도 약간 작용하겠지만 공부를 하면은 분명히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종목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호텔신라 좀 다시 한번 볼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 지금 여름 휴가철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해보자면은 현재 주가의 수준 나름대로 지금 6월 중순부터 상당히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아랫꼬리 정도 뭐 제외한다면은 계속 거의 횡보세 보여주고 있고 저점은 뭔가 다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 6월 26일 날의 저점 라인 79,900원 뭐 요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면은 손절 라인 짧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충분히 배팅해 볼 수 있는 자리가 호텔 신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들 뭐 어쨌든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서 호텔 신라 내일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텔 신라가 다시 또 지금 거의 뭐 모텔 여인숙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분명 8만원도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 73,000원대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신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JYP 엔터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146,000원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견고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2분기에 또다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어쨌든 주가의 수준은 사실 12만원 정도는 그래도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만원 정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면은 뭐 138,000원이니까 만약에 12만원대로 온다면은 좀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뭐 전고점 14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을 때 10% 정도 또는 뭐 20% 이상 좀 수익률을 노리고 한 15만원대 이상까지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7월 13일부터 북미 쪽에서 A2K 모멘텀이 좀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좀 상승 추세에 이어가고 있다가 좀 쉬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요즘에 또 다시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가는 종목들이 다시 가요. 가는 종목들의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다면은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못 오르는 종목들은 못 오르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좀 뭐 못 오르는 종목들은 앞서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들 수 있겠죠. 못 오르지만 나름대로 지금 최근에 이제 박스권 하단부 그리고 또 3월달에 저점부 나름대로 쌍바닥 정도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2520선 정도인데 뭐 충분히 언제든지 260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뭐 상당히 좋게 2600선대 올라갔는데 거기서 막힌 거일 뿐 뭐 2600선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500선 초반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선곡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